지난 4일 한국이 SLBM의 수중 발사 시험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 한국군이 또 한 단계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역시나 우리 한국의 성장을 달가워하지 않는 국가가 있죠. 바로 일본인데요. 과연 이번 소식에 일본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일 정부는 한국의 해군이 SLBM을 바지선에서 발사하는 수중 발사 시험에 성공했으며 앞으로 잠수함에서 직접 발사하는 마지막 시험 단계만을 남겨놓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에 세계는 사실상 한국이 세계 8번째로 SLBM 핵심 기술을 보유한 국가가 됐다는 평가를 하며 한국의 군사력은 또 한 번 성장했다라고 하는 네티즌들의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그리고 정부는 이르면 2021년 올해가 가기 전 우리 군 최초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에서 SLBM 시험 발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하며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요. SLBM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로서 1955년 미국에서 개발에 착수했고 1960년 처음으로 실용화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러시아가 개발에 성공했고 현재는 영국, 프랑스, 인도, 북한, 중국이 SLBM을 보유한 국가로서 인정받고 있는 상황에 우리 한국이 세계에서 8번째로 SLBM의 보유국이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군사기술적 행동은 다른 나라로부터 크게 축복받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항상 우리를 향해 미사일과 총구를 겨냥하고 있는 북한과 항시 우리를 향한 혐한 발언을 일삼는 일본인들로서는 당연히 이번 소식이 달가울 수는 없는데요. 그리고 이를 접한 일본의 네티즌들은 한국을 향해 어김없이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한국의 항공모함과 SLBM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 국토를 방어하는 명목이라면 과한 장비가 아닌가? 특히 해군력을 기르는 것은 일본을 가상의 적국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이대로 일본은 괜찮은가? 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는 등 안 좋은 시선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인들의 경우에는 도저히 한국이 이런 기술력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번 미사일 역시 그저 한국인들의 망상에 불과할 것이라고 하는 반응도 있었는데요. 사실 이번 SLBM의 발사 성공까지 수많은 우려가 있었는데요. 특히 올해 4월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었던 우리 군 최초의 3,000톤급 잠수함 1번함인 도산 안창호함의 취역이 지연되면서 한국의 기술력이 한계에 부딪히는 듯 보였습니다. 이번 SLBM 미사일의 핵심 기술인 콜드론치 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고 더불어 수중에서 적이 쏜 어뢰를 다른 방향으로 유인하는 잠수함의 방어 장비 중 하나인 어뢰 기만기 발사관 문제까지 합해지며 취역이 지연되었고 결국 여기까지일 것이라는 해외 네티즌들의 우려도 있었죠. 그리고 당연히 일본인들 반응 역시 우스갯소리로 한국은 여전히 기술이 진부하고 일본의 기술력을 따라오기엔 멀었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단 일본인들의 이런 반응은 이번만이 아니었습니다. 항공모함의 개발, KF-X 개발, 현무미사일의 상향 조정 등 한국의 방위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모습을 선보일 때면 항상 달가워하지 않았고 자신들을 의식해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 섞인 반응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한국의 이번 기술 성공에 강하게 반발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일본의 더 많은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한국에 왜 항공모함과 SLBM이 필요한 것인지 난 도무지 모르겠다. 국토를 방어만 한다면 불필요한 장비가 아닐까? 아마도 한국은 일본을 가상의 적국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한국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 중 한 명이 과거 일본을 적국이라고 공식적으로 발언했다. 그것만으로 일본이 국력을 강화하고 헌법을 개정해야 할 이유가 생긴 것 아닌가? 한국이 생산하는 항공모함, 잠수함, SLBM 등 모두가 일본을 표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일본을 향해 이렇게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낸 한국을 스가 총리는 가만히 지켜볼 것인가? 물론 이 기사가 사실이고 미사일 능력을 갖춘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지금 한국에서 개발된 잠수함은 잠수함으로서의 성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것부터 제대로 된 기사를 내보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한국은 100% 일본을 겨냥하고 만든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방위비를 일본보다 많이 들이고 있는 것이고 항공모함이며 KF-X며 지속적인 방위산업에 돈을 쓰는 거지. 한국은 무조건 일본을 적국으로 취급하고 있기에 우리 역시 한국에 상응하는 준비와 대책을 강구해야만 합니다.
일본의 정치인들은 다른 것보다 이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 통일 후 무엇을 노리게 될지 이제 답이 정해졌네요. 일본도 그에 상응하는 대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정거리 500km라고 표명한 것은 분명 우리 일본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미국의 이번 미사일 조약 파기는 한국에게 마치 날개를 달아준 것이나 다름없다. 한국은 이것 외에도 일본을 바로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수없이 개발할 것이고 결국 우리도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해야 할 거다. 발사 실험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운용되는 건가? 지정학적으로 보고 전략 무기보다 전술 무기에 주력해야만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게다가 자국 개발, 자국 생산의 무기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현실을 한국은 직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국은 지금 일본을 적국으로 표명하고 공격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SLBM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미사일이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잠수함 역시 추역이 지연됐었지? 한국인들의 무능함은 정말 하늘을 뚫고 나갈 기세다. 과연 저렇게 만든 잠수함과 미사일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 싶은 것도 사실이야. 일본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현무 3C 미사일을 한국은 대북용이라고 하며 불명예 항공모함을 건조. 그리고 결국 SLBM 역시 아무리 생각해도 대북이 아닌 대일무기다. 일본이 가만히 있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한국의 기술력으로 과연 제대로 정밀 타격을 할 수 있을까? 무엇 하나 제대로 된 성능을 보장받지 못하는 한국 기술력이기 때문에 난 결코 이것이 일본을 직격타할 수 있을 거라고는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기는커녕 이런 식으로 우리의 뒤통수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는 점에서 난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잠시나마 한국을 믿었던 내가 바보였던 것일까? 한국의 적국은 오로지 북한 아니었나? 그런데 북한과는 육지전이 당연한데 잠수함 기술 따위 과연 필요할까? 결국 한국이 주적으로 생각하는 국가는 우리 일본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현무미사일은 북한이 발사하는 미사일과 매우 흡사하다. 정밀 타격은 물론 제대로 된 성능을 보장받지 못한다. 하지만 이 문제를 결코 일본이 좌시해서는 안 된다. 발사는 성공, 하지만 명중은 할 수 없을 거야. 지금의 한국에는 상당히 버거운 기술력이라고 할 수 있지. 한국의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는 하지만 SLBM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표적은 일본이라고 명확하게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국회는 모두 진심으로 한국에 대한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일용으로 개발된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기술력을 따라오려면 한참 뒤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고 해군력은 10년 혹은 100년이 지나더라도 일본을 넘어설 수 없다. 결국 SLBM을 갖췄다 해도 한국의 국력은 상당히 떨어지는 수준일 거야. 이렇게 오늘 한국의 SLBM 개발 소식에 일본인들이 보인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